네, 보험 전문가 김정덕입니다. 오늘은 이 실손보험 대체 방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실손보험이 뭘까요? 실손보험.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보험 이름인데 실손보험. 자, 실제로 손해본 금액을 보상해준다 해서 실손보험이죠.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병원에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 똑같이 병원에 낸 돈을 돌려받는다. 그래서 제2의 국민보험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 바로 실손보험이에요. 그래서 제2의 국민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잘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이 기본적인 실손보험이 왜 실손보험만 믿고 있으면 안 되는지 그 대체 방안은 또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 중에 굉장히 많죠. 그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최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 통원 한도를 올릴 수 있나요? 하루 통원 한도가 너무 작은데 통원 한도 올릴 수 있나요? 자, 실손보험. 내가 갖고 있는 실손보험이 80세밖에 안 되는데 이거 100세로 갈아타야 하나요? 아니면 100세로 올릴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손보험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혹시 알까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최고 많이 들어오는 게 뜨죠. 요즘 착한 실손보험이 좋다는데 이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할까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솔직히 여기에 대한 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은 조언만 해줄 뿐이고 선택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이 많은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손보험을 내 거는 언제 가입을 했느냐, 내가 몇 년도에 가입을 했고 내가 보상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전환을 할지 갈아타야 될지 유지를 해야 될지 그런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건강한지에 따라서도 답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이렇게 많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보험, 그 전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보험. 자, 이거를 우리는 1세대 보험이라고 그러죠. 1세대 실손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세대 실손보험이 가장 좋은 거는 이 표준화 이전이에요. 표준화 이전이어서 각 보험사마다 대동소이하지만 보상의 여부도 조금 달랐고 하루 통원 한도도 달랐어요. 그래서 보험사마다 입원하면 3천만 원 한도부터 5천만 원도 있었고 1억 한도도 있었어요. 통원도 하루 10만 원부터 얼마 30만 원도 있었고 50도 있었고 100만 원도 있었어요. 물론 50이나 100만 원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특판으로 나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통원 한도는 10에서 30만 원 정도 갖고 있을 거다. 자, 1세대 실손보험은 뭐냐? 가장 큰 장점이 입원하면 100% 다 해줘요. 본인 부담금이 없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루 통원도 어떻게 해요? 병원 외래 진료 본 거와 처방받은 약제비 합해서 10만 원에서 30만 원, 때로는 50, 100까지 본인 부담금 5천 원에서 2만 원까지. 대부분 2만 원 본인 부담금 갖고 있는 분은 없죠. 대부분 이때 당시는 5천 원 본인 부담금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세대 실손보험은 굉장히 보장의 혜택이 넓지만 어떻게 해요? 이것도 갱신 인상폭이 굉장히 높을 거다. 그래서 1세대 실손보험은 갱신 주기가 그때 당시는 5년이었어요. 그런데 잠깐 특판으로 나온 거에는 3년 갱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3년 갱신 있었지만 대부분 5년 갱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열흘 입원할 사람도 보름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보통 보름 입원할 사람도 뭐 20일 한 달씩 입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손보험이 어떻게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관된 보험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너무나 많은 손실이 따르다 보니 그다음 바뀐 게 바로 2세대예요. 2009년 8월 1일부터 2013년 3월 말까지 이때가 이제 2세대 실손보험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러면 고객한테, 환자한테 본인 부담금을 좀 주면은 손실이 좀 낮아질까, 적어질까 해서 이제 100% 보상해 주던 거를 어떻게 해요? 90% 보상으로 했죠. 그리고 통원 5천 원 본인 부담금을 어떻게 해요? 의원과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에 본인 부담금을 차등화뒀어요.
그리고 약제비도 본인 부담금 8,000원씩 약제비도 줬죠. 자, 이때부터는 갱신 주기가 3년씩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본인 부담금 90%로 저기 10% 이제 병원에서 해주는 거는 90%까지 다 해주는데 이때도 어떻게 해요?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바뀌고 본인 부담금이 10% 늘었어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보험료 인상폭은 굉장히 클 거다. 이제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의 들어오는 보험료 인상이라든가 통원 한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문의 들어오는 게 바로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에서 굉장히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바뀐 게 2013년도 4월 1일부터 2017년도 3월 말일까지 이제 바뀌었는데 이때는 뭐예요? 가장 큰 거는 갱신 주기가 1년입니다. 갱신 주기가 1년. 그리고 어떻게 해요? 15년 재가입. 1년 갱신이 1년으로 바뀌면서 15년 재가입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근데 이 15년 재가입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자, 이때 실손이 제3세대 실손보험입니다. 갱신 주기는 1년마다 보험료 변동은 있고 15년마다 재가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입은 했지만 보장은 100세까지 유지는 돼요. 다만 15년마다 잘라서 보험사가 어떻게 해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겠다. 변경된 약관. 그럼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보험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예측하건대 과연 실손보험이 이때 당시 90% 내지 80% 보상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본인 부담금이 10에서 20% 부담이었던 게 만약에 30-40%로 늘었다. 그러면 우리는 30-40% 본인 부담금 는 걸로 변경해서 가야 된다. 이게 바로 15년 재가입의 조건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본인 부담금이 10에서 20%였는데 다시 옛날처럼 100%로 만약에 원상복귀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있는 실손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걸로는 바꿔주지 않겠죠, 보험사가.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지 지금 정확하게 명시된 게 없어요. 정확하게 명시되는 건 언제 된다? 2013년도 4월 1일에 15년 재가입에 1년 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로 해서 15년 후면 2028년도 4월 1일이 돼봐야 아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는 내가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때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도가 바뀌어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너무나 보험료 인상폭이 커버리면 그 안에 손을 봐야 되는 일도 생긴다 하는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4월 1일부터는 어떻게 됐나? 똑같이 1년 갱신이죠. 똑같이 15년마다 재가입입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똑같아요. 10에서 20% 본인 부담금도 똑같고 또 통원 한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특약이 분리됐어요. 특약이. 이 특약이 분리됐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의료 쇼핑이라든가 과잉 진료가 많이 일어나는 진료에 대해서는 분리를 했어요. 어떻게 분리를 했다? 본인 부담금을 늘린 거죠. 도수 치료라든가 MRI라든가 어떤 주사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실손보험의 역사가 있지만 가장 보험료 인상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는 요즘 때는 바로 이 착한 실손보험이라는 예상을 해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2015년 재가입 사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실손보험이 어떤 가입 연도에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내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전환이든 착한 실손이든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1세대든 2세대든 왜 이렇게 보험료 인상이 폭이 크냐? 자, 1세대는 입원하면 100% 보상을 다 해준다 그랬어요. 자, 지금 실손은 어떻게 해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입원하든 통원을 하든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만 됐었죠. 자, 1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어떤 게 돼요? 자, 표준화 실손 이전 보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방병원 입원해서 아프거나 다쳐서 한방병원에 입원하면 고가의 비급여 치료라든가 처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일반 내과나 정형외과 이런 거 말고도 한방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표준화 이전에는 뭐 했다? 비급여 되는 부분도 입원만 하면 다 해줬다. 자, 이것도 보험료 갱신 인상폭에 굉장히 기여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세대가 됐든 3세대가 됐든 이 보험료 인상에 가장 기여를 하는 건 뭐냐? 자, 중증 질환이 됐든 경증 질환이 됐든 이거는 내가 병원에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실손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당연히 보상이 받는 거예요. 내가 질환이 있는 거는. 그런데 이거 외에 내원할 때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굉장히 성행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병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병원이 진료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실손보험 가입했냐, 언제 가입했냐, 한도가 통원 한도가 얼마냐부터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갖고 있는 통원 한도에 따라서 도수 치료도 하고 MRI도 하고 주사 치료도 맞고 그래요. 그래서 실손보험이 인상폭이 이런 과잉 진료도 있다. 그다음에 허리 신경 성형술이라든가 어떤 고가의 주사치료, 요즘 고가의 주사치료가 신경성형술을 하면 4,500만 원, 5,600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6시간 뭐 당일 입원도 안 해요. 6시간 진료 보면은 입원 처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보상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아니면 백내장 시술로 인해서 인공수정체 삽입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보험료 인상폭에 기여를 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척추나 관절 등 어깨부터 허리, 무릎 모든 게 이제 도수치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수치료가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면 10회, 20회, 30회 끊잖아요. 보통 20만 원짜리 30회 끊으면 이게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이게 600만 원씩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갱신보험료 인상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는 질환이고 과잉진료다 하는 그런 예를 들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대부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착한 실손 전환은 어떨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착한 실손일까? 자, 이 비급여 3종이 아까 빠졌다 그랬어요. 어떤 게 빠졌다? 도수치료, 체해 충격파, 증식치료 요 3가지 치료와 또 주사 맞는 거, 신데렐라 주사다, 마늘 주사다, 뭐 태반 주사. 내가 조금 피곤하면 병원에 가서 이런 주사 맞는 것들도 특약으로 빠졌다. 그다음에 MRI도 빠졌다. 이건 어떻게 빠졌냐? 본인 부담금이 30%예요. 자, 예전에 5천 원 본인 부담금 있는 1세대 실손보험이나 아니면 2세대에서는 의원급이 10,000원 본인 부담금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2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받는다. 그럼 내가 5천 원 내지 10,000원만 내면 받을 수가 있었죠, 치료를. 굉장히 보험료 인상폭에 기여를 하는 치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는? 내가 본인 부담금이 30% 늘다 보니까 내가 1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아도 내가 3만 원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10회, 20회, 30회를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해줘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생기게 되면 치료를 10번 받을 거 5번만 받고 5번 받을 거 1~2번만 받고 이렇게 줄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폭이 굉장히 조금 줄어들 거다라는 예측을 해서 이런 빈번한 치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본인 부담금 30%를 줬습니다. 그리고 MRI 같은 경우도 맞아요. 무릎이나 허리나 어깨 등 어떤 수술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수술 전에 수술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MRI를 찍습니다. 찍고 수술을 하면 끝나는데 수술 끝나고도 어떻게 해요?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또 MRI를 한 번 더 보자 그래요. 수술 끝나고 MRI를 꼭 봐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수술 후에 MRI까지 찍더라. 그래서 이렇게 도수치료나 주사치료나 비급여 이런 MRI 이런 거는 본인 부담금이 늘므로 인해서 진료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착한 실손은 이렇게 본인 부담금도 늘고 또 내가 선택하는 입원했을 때 입원에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과 또 보험 적용 안 되는 비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보험료 인상폭을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착한 실손이다라고 하고 솔직히 이제 물어오는 것 중에서 나이가 50이신 분들, 뭐 60이신 분들, 뭐 40이신 분들 많이 물어오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보험을 80세까지밖에 없는데 뭐 100세까지 뭐 갈아타야 되는지 유지할 수 있을지. 근데 솔직히 1세대, 2세대, 3세대 실손 의료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그렇게 보험료가 인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80이든 100세든 평생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의문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착한 실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있는 실손 중에서도 100세까지 유지하기에는 가장 유리한 실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보험료 인상폭이 그다지 크지 않고 이 착한 실손의 가장 장점은 뭐예요? 새로 가입하시는 신규 가입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해율을 같이 나눠서 가져가기 때문에 가장 보험료 인상폭이 작다. 그러나 기존의 1세대, 2세대는 어떻게 해요? 혜택 보는 분만 있고 새로 가입하시는 새로운 가입자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고 있는 분들끼리 손해율을 나누다 보니까 너무나 인상폭이 커져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착한 실손을 그래서 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손보험을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없으신데 왜 우리는 이 좋다고 하는 이 실손보험만 믿고 있으면 왜 안 되느냐 얘기해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갱신보험료 인상폭탄으로 내가 이거를 만기 때까지 평생 유지할 수 있어. 이게 가장 의문이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지금 의료기술의 발달로 어떻게 해요? 입원보다는 통원 치료가 너무너무 많아졌는데 통원 한도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 실손보험만 믿고 갖고 있을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 있어도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증 질환, 암이나 뇌나 심장 이런 중증 질환 진단을 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산정 특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런 실손보험만 여기서는 간병비나 생활비 이런 거는 안 해주죠. 계속 보험료는 인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고통이 굉장히 크더라. 그래서 예전에는 1세대 실손보험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보험은 다 필요 없어. 실손보험 하나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나 보험은 시대에 맞게 변경도 돼야 되는 거고 또 의료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